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재즈 하모니 1 에피소드 4 C 메이저 스케일에 대해서 같이 한번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온음과 반음, 이거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C 메이저 스케일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할 텐데요. 이거 역시 또 이거에 대한 연장선상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앞에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안다 가정하에 모든 것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거부터 공부하시면서 헷갈리신 분들은 분명히 앞에 거를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계속 공부하시면 아마 더 많은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우리가 배우는 거는 C 메이저 스케일입니다. C 메이저 스케일이라는 거는 우리가 음을 C부터 시작하는 거죠. 흔히 말하는 도에서부터 음을 시작을 해서 도까지 한 사이클이 반복되는 이 한 사이클을 우리가 반복해서 연주하는 거를 우리가 C 메이저 스케일이라고 하는데, 이 안에는 일정한 규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규칙을 한번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다시 한번 우리가 C 메이저 스케일을 잠깐 먼저 한번 들어보면은 C, D, E, F, G, A, B, C. 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일정한 규칙을 이제 공부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런 규칙을 잘 이해를 하시면서 공부하시면 될 겁니다. 자, 이 규칙을 보기 전에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걸 다시 한번 보면요, 반음계라는 걸 배웠는데 이거는 영어로 크로매틱 스케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크로매틱 스케일이라는 거는 모든 음의 한 음에서 다음 음으로 넘어갈 때 단계가 전부 다 일정한 규칙을 가지고 있는데, 그 규칙은 모두 반음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배웠던 반음의 단계, 바로 이런 모습이겠죠. 이거나 또는 이런 식으로 반음으로 가는 것들만 가지고 구성이 되는데, 이걸 우리가 반음계라고 부르고, 이 모든 음의 간격은 전부 다 일정하겠죠. 자, 보실까요? 자, 이런 식으로 모든 음의 간격은 일정하게 적용이 됩니다. 자, 이게 바로 반음계인데, 지금 우리가 좀 전에 쳤던 C 메이저 스케일은 모든 것이 다 흰 건반에서 흰 건반으로만 넘어갔습니다. 근데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은, 바로 흰 건반에서 흰 건반으로 넘어갔을 때 바로 중간에 검은 건반이 껴있는 게 있거나 검은 건반이 없는 경우도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걸 보는데, 여기서는 바로 이 온음과 반음이 섞여 있습니다. C 메이저 스케일, 모든 메이저 스케일은 전부 다 온음과 반음이 섞여 있다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이걸 볼 때 우리는 이 간격이 반음계처럼 일정하게 어떤 같은 그런 동일한 그런 간격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건반으로 다시 한번 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는데, 온음이 되어 있는 곳과 반음이 되어 있는 곳을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C하고 D는 온음이 되겠죠. 홀톤이 되고요. E하고 D하고 E도 온음, E하고 F는 반음이 됩니다. F하고 G는 온음, G하고 A도 온음, A하고 B도 온음, B하고 C는 반음이 되는 게 보이죠. 다시 여기서 보시다시피 이 중간에 검은 건반이 없는 것과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 간격은 크로매틱 스케일과 비교했을 때, 다시 말해서 반음계와 비교했을 때 같은 음의 간격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중간에 반음이 없는 게 보이죠. 이 온음계라는 거, 우리가 지금 쳐봤던 C 메이저 스케일은 이 간격이 일정하지 않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를 우리가 악보상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가 위에 지금 높은 음자리표를 하나 그려놓고 여기다 음을 도레미파 솔라시도를 놨습니다. 자, 이걸 번호로 우리가 잠깐 보게 되면은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순으로 갑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온음과 반음을 잠깐 보게 되면은 바로 이 3, 4번 음과 7, 8번 음은 반음의 간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건반으로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되겠죠. 바로 중간에 검은 건반이 없는 거, 번호로 보면 1, 2, 3, 4, 5, 6, 7, 8이 됩니다. 이 C 메이저 스케일이라는 거는 모든 메이저 스케일 마찬가지인데요. 3, 4번이 반음인 거, 그리고 7, 8번이 반음인 이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C 메이저 스케일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런 모습은 바로 이 베이스 클래프에서도 마찬가지로 보이게 되는데요. 베이스 클래프의 이 도는 이 도에 비해서 옥타브가 낮은 도입니다. 건반으로 보여드리자면은 이 도가 되겠죠. 이게 바로 C 메이저에 시작되는 높은 음자리표에서 시작되는 도가 이게 되고요. 낮은 음자리표에서 시작되는 도는 요거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여기도 같은 방법으로 가게 되는데, 여기도 이 3, 4번 음이 바로 3, 4 되겠죠. 얘도 똑같이 반음의 간격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1, 2, 3에서 가서
5, 6, 7, 8 여기도 반음이 되는 게 보이죠. 3, 4번과 7, 8번 음 사이가 반음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걸 우리는 메이저 스케일이라고 보면 됩니다. 뭐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거는 3, 4와 7, 8 요 두 가지만 기억해 주시면은 모든 메이저 스케일은 다 이해하셨다라고 봐도 뭐 틀린 말은 아니라 생각이 듭니다. 자, 이거를 이제 이렇게도 보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제 이 교재에서 보게 되면은 바로 이 테트라코드라는 걸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메이저 스케일을 그냥 두 개로 이렇게 쭉 잘라서 무 자르듯이 이렇게 쭉 잘라서 보게 되면은 일정의 또 하나의 규칙을 가지게 되는데 바로 여기도 온음, 온음, 반음, 온음, 온음, 반음의 규칙을 가지고 있죠. 두 개로 분해해서 보게 되면은 아래쪽을 네 개의 코드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테트라 코드라고 말합니다. 뭐 테트라 보면 우리가 많이 게임에서 많이 뭐 테트리스가 좀 생각이 나죠. 뭐 테트리스도 네 개의 블록을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그처럼 여기도 이 네 개의 블록처럼 이 네 개의 음들을 하나의 그룹으로 묶고 또 위에도 네 개의 음을 하나의 그룹으로 묶어서 하나의 어떤 조직을 만드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3, 4번 음이 반음, 7, 8번 음이 반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 이 C 메이저 스케일에서 가장 중요한 음이 뭘까? 물론 C라는 음이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바로 이 7번 음, 요 음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은데요. 자, 이거를 우리가 한번 연주를 해보면은 솔라. 자, 제가 7번만 치고 만약에 제가 나갔다고 생각해 볼게요. 자, 그럼 어떤 느낌이 드세요? 자,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자, 이렇게 들으면 지금 굉장히 찜찜한 느낌이 들죠. 이게 왜 그럴까요? 이게 바로 음악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중력과 같은 그런 법칙인데 바로 이 음은 어디로 이끕니다. 다시 말해서 이끔음. 영어로는 리딩톤이라고 말하고요. 한국말로는 이제 이거를 이끔음이라고 말하는데 바로 이 리딩톤이 있기 때문에 이 음이 반드시 도로 해결돼야만 이제 우리가 하나의 스케일이 이제 정리됐다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것들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로 로우 테트라, 어퍼 테트라, 그리고 7번 음. 물론 여기도 4번 음도 있습니다. 이 4번 음 역시도 3번으로 가려는 강한 성질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거를 톤 텐던시라고 그러는데 이건 우리가 추후에 또 공부해 보도록 하고요. 어쨌거나 여러분들이 이번 시간에 공부한 거를 정리해 드리자면은 C 메이저 스케일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정리를 했는데 바로 C 메이저 스케일은 우리가 흰 건반만 모든 걸 연주하게 되고 이거를 번호로 나열했을 때 바로 3, 4번 음과 7, 8번 음이 반음인 관계를 가진 거를 메이저 스케일이라고 한다 라고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우리가 다른 메이저 스케일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다른 음에서 시작되는 메이저 스케일은 어떻게 구성하면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